아침을 먹으면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배가 고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잦은 혈당 스파이크는 내 기능도 결국은 염증을 일으키고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인슐린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을 쌓는 역할을 합니다. 저녁 때 술 많이 드시고 주무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면서 깨지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때문에. 저는 상계백병원 가정의학과의 박현아입니다. 저는 31년차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원래 혈당은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 혈당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느냐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식사를 하기 전보다 혈당이 50 내지 70 정도를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요, 그 순간에 우리 혈액은 굉장히 끈적해집니다. 이 끈적한 혈당이 우리 온몸에 붙어요. 예를 들어서 피부에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에도 붙고요. 가서 콩팥에 가서 붙기도 하고 온몸에 붙습니다. 근데 문제는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진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느냐면 그 조직이 죽을 때까지 계속 염증과 산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직의 노화를 빠르게 만들죠. 여러분이 보통 당뇨가 있거나 전당뇨가 있으면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실 때 당화혈색소라는 검사를 받습니다. 3개월 평균 혈당 수치를 검사를 하는 건데요. 이 당화혈색소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빨간 피에 붙어있는 당, 그러니까 당이 붙은 빨간 피를 얘기합니다. 이 당화혈색소가 왜 3개월 평균 혈당을 나타낼 수 있느냐면요, 혈당이 한번 당에 붙으면 이 당화혈색소의 수명인 3, 4개월이 지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이 붙은 혈색소를 측정해서 당화혈색소를 측정해서 우리가 지난 3개월의 평균 혈당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당화혈색소인 혈색소에만 안 붙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에도 다 붙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떨어져서 나갈 때, 죽어서 나갈 때까지 계속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를 일으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혈당과 같게 인슐린 스파이크가 같이 생깁니다. 근데 인슐린이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긴 한데요, 인슐린이 조금 나와서 자기 일을 다 하고 없어지는 경우는 좋지만 스파이크에 따라서 왕창 나오고 떨어지게 되는 이 경우에는요, 이 왕창 나온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고 남는 인슐린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인슐린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체지방을 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왕창 나온 인슐린은 내 체지방을 쌓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인슐린은 뭔가 만드는 호르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의 내피세포를 두껍게 만들어서 동맥경화를 빨리 만들고, 혹시 그 순간에 내한테 몇 개의 암세포가 생겨서 있다 하면 이 암세포도 인슐린을 먹으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역시 너무 많이 나오면 혈당이 너무 높아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산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염증만을 일으킵니다. 요즘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매 5분마다 내 혈당을 측정을 해서 내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기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사용하는 일형 당뇨병 환자들은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으면서 연속혈당 측정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연속혈당 측정기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새로운 걸 알게 됐는데, 정상 혈당을 가지고 있는 분, 당뇨도 없고 당뇨기도 없는 분한테 연속혈당 측정기를 채웠어요. 그랬더니 정상 혈당인 분도 하루 전체 24시간 시간 중에 15% 시간은 전당뇨 수준으로 혈당이 굉장히 올라갔고요, 완전히 정상 혈당인 분도 하루에 2% 시간에는 당뇨 환자만큼 혈당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만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건 아니고 정상인 분도 먹은 음식에 따라서 또는 여건에 따라서 당뇨 또는 전당뇨 수준으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젊고 마른 분들도 사실 통통하고 나이 드신 분이랑 똑같이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음식, 대표적인 게 아침에 드시는 콘플레이크거든요. 그게 굉장히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또는 또 초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초밥, 특히 유부초밥 같이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음식을 드시면 역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고 졸리고 피곤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텐데요. 이제 제
젊은 남자 환자분이 와서 저한테 아침을 안 먹는다고 하시고 아침을 안 먹는 이유를 아침을 먹으면 10시, 11시경에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배가 고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아침에 굉장히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뭘 드시냐고 물어봤더니 콘플레이크를 우유에 말아서 먹고 간단하게 먹고 오신다고 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끝날 때쯤에 굉장히 기운이 빠지고 배가 고픈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전날 뭐 너무 동영상을 많이 보신다거나 또는 무슨 게임 같은 걸 하시거나 또는 일을 하시느라고 늦게 주무셔도 사실 아침 식사 후에 졸리실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쌀가루, 밀가루를 그러니까 도정을 해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흰색으로 만든 다음에 갈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다시 뭉쳐서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여기다가 당분, 설탕을 집어넣어서 만든 음식들이죠. 그래서 쌀가루, 밀가루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빵, 떡, 국수, 라면, 과자 이런 것들. 그리고 밥으로는 백미밥. 그리고 달달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특히 달달한 것 중에서 음료수가 가장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일으키죠. 왜냐하면 음료수는 먹으면 소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당분이 흡수가 되죠. 근데 달달한 빵을 먹은 경우는 그게 잘게 쪼개져야 되고 우리가 또 씹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일으키는 음식은 달달한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음료수가 세상에서 가장 달달한 음료수가 가장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빨리 일으키는지는 우리 오렌지 주스는요 치료제로도 써요. 어떤 치료제를 쓰냐면 환자가 저혈당 쇼크가 왔어요. 이럴 경우에 치료제가 오렌지 주스 반 컵이거든요. 그러니까 반 컵만 먹어도 저혈당 용분에 혈당을 팍 올릴 수 있는 게 오렌지 주스이기 때문에 정상인 분들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혈당을 굉장히 빨리 많이 올립니다. 혈당이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혈당이 떨어질 때는 굉장히 저혈당 증상처럼 기운이 쭉 빠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짜증막 나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배가 고프고 허기진 증상이 생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혈당 스파이크의 증상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이 혈당이 올라갔을 때 혈액이 찐득해지면서 당분이 우리 전신에 붙는데요.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콜라겐이잖아요. 이 피부나 혈관이 다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콜라겐이 있기 때문에 피부도 탄력성을 가지는 거고 혈관도 탄력성을 가지는 건데 이 콜라겐에 잘 붙습니다. 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콜라겐은 단백질 중에 하나잖아요. 가만히 붙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를 일으키니까 콜라겐의 변성을 가져옵니다. 변성된 콜라겐이 있으면 당연히 혈관도 동맥경화가 빨리 올 거고 피부도 주름이 빨리 생기겠죠. 한 번만 오는 경우가 10번 오는 경우, 100번 오는 경우보다 훨씬 괜찮겠지만 한 번만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습관이라는 게 한 번만 하고 말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습관이라는 단어를 붙이지도 않죠. 어떻게 보면은 습관이면서 내 생활 패턴이고 내 식사 패턴이고 내 운동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떤 일정 기간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한 번만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는요. 단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당뇨는 생기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의 정설은 단 음식을 먹으면 당뇨가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오도록 하는 굉장히 달달한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혈당 스파이크도 오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순간에 사실은 온 혈액의 당이 높아지면서 얘가 췌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췌장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장기인데 이런 식으로 잦은 혈당 스파이크는 내 췌장 기능도 결국은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를 일으켜서 망가뜨리기 때문에 당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뇨가 되기 전분을 전당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상하게 전당뇨인 분들도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심장병 중에서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얘기하고 뇌혈관 질환이면 뭐 출혈이라던가 경색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전 단계에서부터 이런 심혈관계 질환의 합병증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당화혈색소로 측정한 혈당이 굉장히 조절이 잘 되고 있는데도 심혈관 질환이
또 빨리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해석을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 평균 혈당을 측정을 해서 평균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혈당이 높게 치솟아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있는 분이 아니었나라고 요즘에 추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정을 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뭉친 음식, 그리고 이제 당분이 들어간 음식이 가장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곡류가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곡류를 먹어줘야 탄수화물이 들어오고, 탄수화물이 들어와줘야지 우리가 당장 쓸 에너지는 탄수화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곡류는 꼭 드셔줘야 되는데 이걸 나쁜 탄수화물 식품에서 좋은 탄수화물 식품으로 바꿔가는 노력은 필요하죠. 나쁜 탄수화물 식품이라는 게 도정을 한 곡류이기 때문에 도정을 안 한 밥으로 치면은 현미를 드시거나 잡곡을 조금 섞어서 드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먹을 때 당분을 굉장히 첨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니까 가능한 한 덜 단맛에 내 입맛을 바꾸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곡류를 드실 땐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공식품을 드시면 이 당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맛있어야 잘 팔리기 때문에 사서 드시는 것들은 대부분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가공식품을 가장 덜 드시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까 당분이 적은 음식을 골라서 드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식품 성분표가 붙어 있거든요. 영양 성분표라고 붙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회 제공량의 영양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딱 당분 파트를 보셔서 그 당분 파트가 무조건 10g 이내여야 됩니다. 5g 이내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10g이 넘어가면 굉장히 달다는 뜻이고, 20g이 넘어가면 거의 그 설탕 범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사실 때에는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서 꼭 당분을 확인하고 사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당분의 흡수를 억제시켜주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식이섬유라 그래서 도정을 안 한 곡류에 많이 들어있고, 여러분 아시는 채소류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은 항상 몇 끼니 챙겨서 드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섬유소 그거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과일은 섬유소도 많이 들어있지만 달기 때문에 당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적정량 하루 반 개 정도를 드시는 것을 습관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한 개, 두 개,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 물이 안 내려가지고 그 수채를 보면은 뭐 안에 채소, 야채, 찌꺼기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똑같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게 당분이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많이 빨리 흡수가 되는 건데 우리 위장관 안에 수채구멍이 꽉 막히도록 탄수화물 먼저 넣지 말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그러니까 반찬류죠, 먼저 드시고 채소류를 먼저 넣어서 위에서 내려가는 수채구멍 12장으로 내려가거든요. 거기를 다른 음식으로 먼저 막아놓고 그 위에다 탄수화물을 넣게 되면은 얘네 때문에 얘가 빨리 못 내려가요. 빨리 내려가야 빨리 흡수가 되는데 빨리 못 내려가기 때문에 혈당을 강제로 천천히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는 경우에 혈당 스파이크를 많은 경우는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연구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거꾸로 식사법을 해서 내가 채소를 먼저 가득 먹고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어도 그걸 다 5분 안에 소나기 밥을 해버리면 결국은 다 위 안에서 다 만나죠. 그래서 먹는 속도가 되게 중요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식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권유하는 거는 뭐 프랑스인 같이 2시간 동안 하는 거 이런 건 저희 불가능하고요. 최소한 20분 정도의 식사 시간을 가지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 우리가 음식 속도를 조금 조절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음식에 먹는 내용을 좀 조절을 하면서 해도 어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빨리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떠나서도 위장관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정상 혈당 수준은요, 낮아도 70 이하로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고요. 높아도 180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밥 먹고 2시간이 되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밥 먹고 2시간 뒤에 혈당은 140 이하여야 됩니다. 식후 혈당을, 보통 병원에서는 공복 혈당을 재면서 당화혈색소를 잽니다. 식후 혈당은요, 집에서 측정하실 수 있으세요.
좀 쉽게는 혈당 측정기라는 기구를 팝니다. 인터넷으로 살 수 있고요. 매번 측정할 때마다 제 손가락이 아픕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현재 우리나라에 덱스콤, 케어센스, 리브레 이렇게 3개 회사의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가격 서로 비슷합니다. 한 85,000원, 9만원 정도 선에서 맞춰 있고 한 번 달면 10일에서 14일 정도의 내 혈당을 5분마다 계속 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재주고 내가 운동할 때도 재주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잠잘 때도 재주거든요.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셔야 내가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굉장히 알 수가 있고요. 또 가끔 저녁 때 술 많이 드시고 주무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면서 깨지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혈당 때문에 저혈당이 갑자기 오면 내가 죽지 않으려고 내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분을 확 깨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라서 술 먹고 생기는 저혈당 증상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뇨 끼가 있거나 전당뇨가 있거나 또는 식습관이 좋지 않은 분들은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사셔서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앱을 깔면은요. 핸드폰으로 내 혈당 데이터가 5분마다 아주 스트레스를 주면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해보는 게 혈당 관리의 아주 첫 번째 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혈당 스파이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라고 꼭 권유를 드리는 것은 내가 어떻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더라, 내가 어떻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기더라는 것까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약간 교육시키는 기회로도 확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달 때도 별로 안 아픕니다.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은 외식 한번 덜 하시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